화학업종 작년 초 이후로 거의 2년 가까이 업황 사이클의 바닥세, 주가도 물론 같이 바닥권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던 흐름이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다시금 화학주, 석유화학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 이어지는 업황의 다시금 상승 사이클을 점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우리는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까요? 오늘은 석유화학주 관련한 깊은 이야기 이 시간 인포스타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석유화학 업종을 일단 얘기를 할 때 용어도 어렵고요. 얘기를 해도 사실 이해가 잘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위원님께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 쉽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석유화학 업황이 2년 만에 다시금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일단 중국에 달려 있죠. 중국에 이제 전인대가 3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진핑 3기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중국의 여러 정치, 군사 이런 데 최상에 오르려면 마지막으로 전인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두 가지는 통과된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전인대를 통과해서 세 가지 정점에 모두 시진핑이 오를 그때 아마도 뭔가 부양책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써 중국의 방역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3월 달에 완전 풀기 이전에 단기적으로 조금씩 뭔가 미세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석유화학 시장이 망가진 대표적인 이유,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 석유 제품이나 화학 제품을 가장 많이 팔았던 게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경기가 축소되고 계속 봉쇄하면서 결국 이쪽에 시황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출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량 기준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마진 스프레드, 원재료 가격은 비싼데 자신들이 파는 제품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적자가 나기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부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석유화학 쪽에서도 뭔가 좀 빛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우리가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쟁이 끝나는 것과 더불어서 재건 수요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우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네옴시티 이슈가 점점 확산되고 있죠. 5G도 여기에 이제 갖다 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도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네옴시티에 그 엄청난 물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어떤 이런 화학 제품들은 겨우 누가 만들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결부되면서 지금 경기는 내년에 꺾인다고 했지만 석유화학은 작년부터 꺾인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업황들이 많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경기는 내년에 확 더 빠른 속도로 꺾이나 석유화학은 미리 꺾여 와서 이제부터는 바닥을 서서히 만들고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하면요, 우리는 그냥 보통 이제 정유 관련해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를 가공해서 파생되는 정말 다양한 소재들이 있잖아요. 뭐가 대표적이죠? 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소재들이죠? 일단 이 설명을 쉽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나프탄, 피 많잖아요. 미션을 받을 만큼 좀 부담이 되는데 어쨌든 석유를 우리가 크루드 오일, 원유를 가지고 와서 이걸 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유부터 시작해서 등유, 경유 이런 걸로 막 분해가 되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벙커CU고. 근데 그중에 이제 나프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프타. 근데 우리나라 정비들은 NCC라고 해서 주로 나프타를 가지고 이걸 분해해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프타가 원재료죠. 그 나프타는 석유 가격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 따로, 나프타 가격 따로. 근데 나프타에서 1차로 분해한 것을 기초 유분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폴리에틸렌, 들어봤어요. 폴리프로필렌. 그럼요. 이런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것들로 이제 처음에 만들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 들어가요?
나프타에서 처음 분해한 기초 유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그러면 소재입니다. 그냥 소재다. 네, 그러면 소재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뭐 LDPE, HDPE, ABS, PVC 이런 것들로 이제 제품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PVC 들어봤습니다. PVC. 네, 뭐 PVC 뭐 관도 네, 그쵸, 있고, 그쵸. 네, 그래서 뭐 플라스틱 관련 제품들이 주로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 사용되는 뭐 고분자 화합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 거의 그러니까 에틸렌에서 거의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필렌 같은 것들이 약간 경화되는 그런 소재들에 비교적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네. 같고 그 외에 뭐 벤젠이라든지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초 유분들에서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뭐 핵심인데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석유화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유가 따로 나프타 따로, 기초 유분 따로, 그 밑에 있는 가격, 네. 제품 가격 따로 네 가지가 다 따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괄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가격들이 연동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가가 떨어져도 여기는 나프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정말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나프타 마진 스프레드, 네. 그다음에 뭐 LDP 마진 스프레드 이래서 마진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요. 마진 스프레드가 뭐냐 하면 결국 앞단과 뒷단을 비교하는 거죠. 나프타 석유에서 만드니까 석유 가격과 나프타 가격의 차이가 마진 스프레드고요. 그다음에 나프타에서 기초유분을 만드니까 나프타와 기초유분 가격을 비교하는 게 이제 뭐 에틸렌 마진 스프레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LDP, HDP 뭐 이런 제품들은 결국은 에틸렌 가격과 또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진 스프레드가 다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화학 업종을 볼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뭐 각각의 가격 추이도 중요하고 유가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생산해내는 핵심 제품의 마진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이걸 각각 설명드리려면 되게 어렵지만 지금은 쉽습니다. 왜요? 다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품을 가리지 않고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네요. 네, 지금은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경기를 죄면서 결국은 중국에서 이 많은 물량들을 그동안 흡수해 갔잖아요. 왜냐하면 세계 그 공장이 중국이니까 네. 중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초 유분이라든지 기초 소재들을 쭉 흡수해 갔던 거였는데 중국에서 만들지 않으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고 당연히 이런 기초 유분 소재들이 팔리지 않으니까 제품 가격은 떨어진 거고 재고는 쌓이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돼 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해결되느냐 안 해결되느냐는 결국 전인대를 축으로 해서 중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거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면 왜 화학주가 좋은 거예요? 세계 공장에서 가장 많은 기초 유분과 석유화학 소재들을 쓰니까. 그래서 중국의 공장들이 많이 돌아가면 그래서 지금 이번에 광군제부터 우리가 그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재고가 IT 세트에만 재고가 쌓여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다양한 제품들의 재고가 쌓여 있고 결국은 이런 그 보관 창고에서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아마존에서도 10,000명을 감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한 80만 명 정도 늘렸잖아요. 네. 이런 창고와 그쵸. 이 물류 관리를 위해서.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없어지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잘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분들께는 굉장히 안 된 이슈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게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최악에서 벗어났을 때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중국이 전인대를 거치고 나서 어떠한 이제 시장에서의 경기에 대한 뭐 산업적으로 좀 확장세가 보이면은 화학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열어도 좋은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중국이 뭔가 이제 세 번째 집권에서 유의미한 무언가를 보여줄 거야라는 기대감만 지금 일단 가지고 있는 거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마진 스프레드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하락하는 중인데 가파르게 하락하지는 않고 하락률이 둔화되거나 횡보하거나 그런 양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만 이렇게 하락률이 떨어지는 구간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의 이 변화율이 줄어드는 그런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이 그럼 뭘 하겠습니까? 그동안 뭐 업황이 잘 될 때는 좀 방만한 경영도 하지만
경영 자체가 타이트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비용 관리잖아요. 네. 그러면 비용 관리를 해서 비용 효율화를 시켜놓은 상황에서 업황이 조금만 좋아져도 이익 레버리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최근에 이 기대감으로 벌써 주가들은 미리 움직였죠. 네. 대한유화 같은 것들 뭐 저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은 여러 가지 악재들 있잖아요. 네. 그룹 악재도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지금 미국을 통해서 일진머티리얼즈에도 투자했고, 근데 투자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현금 부자라고 불렸던 롯데케미칼이라고는 하지만 그룹 리스크 한 방 맞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투자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주가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반등하고 있는 것은 이런 모멘텀을 보고 있는 일종의 스마트머니의 유입이 일부 있었다. 또 하나의 이제 매수의 관례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의 반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네. 일종의 쇼스퀴즈 관련된 물량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하면서 대차장고다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의 청산 물량, 주가가 올라가면서 밀려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물량의 소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네. 미리 베팅해보는 그런 물량들의 유입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롯데케미칼과 뭐 대한유화 등의 종목들을 탑픽으로 꼽혀가면서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을 보이지만 사실 지금은 기대감이고 뭔가 내년 1분기 이후에 중국에서의 확실한 스탠스의 변화를 봐야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업황에 대한 정말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를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LG화학처럼 이런 기초유분이나 이런 것들도 생산하지만 하이브리드로 다른 거 하고 있는 업체들은 비교적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뭐 보유하고 계시다면 여전히 보유 관점이겠지만 네. 방금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금호석유화학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는 저는 뭐 저점 매수, 밸류 하단에서의 저점 매수는 어느 정도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금 뭐 우리가 스마트머니처럼 올인하거나 네. 이런 전략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업황이 돌아선 다음에도 그렇죠. 늦지 않는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방법. 그래서 전저점 부근 혹은 밸류의 하단 정도의 부근에서 분할 매수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으로서는 업황의 중심에 있는 롯데케미칼이 여전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업황의 턴어라운드는 아직은 기대감일 뿐입니다. 이 기대감이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뭔가 명확한 이야기가 나와야 할 텐데요. 이 기대감이 실제 현실로 돌아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델레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